우리가 보통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 이제부턴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어느 순간 성장이 딱 멈추게 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왜 외부의 눈, 다시 말해 코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실력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 네, 바로 이런 기량의 정체기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문제일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최고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조차 실력 향상이 딱 멈추는 이런 정체기를 겪게 되는 걸까요? 그 보통의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여기 외과 의사 아툴 가완디라는 분이 이걸 교육학적 접근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기술을 배우고 수천 시간을 연습해서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남은 경력 동안은 알아서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기술이 바뀌면 스스로 따라잡아야 하고요. 가완디 박사 본인도 바로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어요. 수년 동안 자기 수술 결과를 정말 꼼꼼하게 추적했는데 보니까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력 12년 차가 되니까 그 성장 곡선이 완전히 평평해진 걸 발견한 거예요.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딱 정체기에 부딪힌 겁니다. 그럼 정말 이게 끝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제 의학계라는 틀을 벗어나서요.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완전히 다른 생각의 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완디 박사가 눈을 돌린 곳이 있었는데 바로 스포츠계였어요. 자신의 영웅이었던 로저 페더러, 세계 랭킹 1위 선수에게도 항상 코치가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스포츠계에서는 최고 중에 최고 선수들이 일부러 코치를 고용해서 자기 약점을 분석하고 더 나아질 방법을 찾게 하잖아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들어오죠. 왼쪽의 의료계 모델은 일단 배우면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른쪽 운동선수 모델은 아예 전제부터가 달라요. 혼자서는 발전할 수 없다. 코치는 초보자한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최고의 선수에게 코치는 필수라는 생각. 이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니 근데 왜 이 다른 모델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 핵심이 바로 외부의 시선이 가진 힘에 있습니다. 이게 비단 스포츠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치하크 팔만. 이분도 모든 공연이 끝날 때마다 아내에게 피드백을 받았대요. 전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내가 그의 외부의 눈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누가 왜 바이올리니스트는 코치가 없어요? 라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글쎄요. 근데 전 항상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가 최고가 된 비결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코치의 진짜 가치는요. 내가 스스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나의 사각지대를 관찰하고 그걸 알려주는 데 있어요. 말하자면 나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완디 박사가 진짜로 자기 수술실에 코치를 한번 들여봤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실험 결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날 가완디 박사는 정말 수천 번은 좋게 해봤을 아주 익숙한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1시간 좀 넘어서 아주 순조롭게 끝났고 본인 스스로도 아주 잘 됐어 하고 만족하고 있었죠. 그런데 수술을 지켜본 선배 의사, 그러니까 코치의 피드백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지적이 조명이었어요. 수술하는 내내 조명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어서 최적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전혀 몰랐던 거죠. 두 번째 피드백은 팀워크에 관한 거였어요. 마취과 의사가 환자 혈압 때문에 한 10분 정도를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정작 수술에만 몰두했던 과완디 박사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아주 기술적인 지적이었는데요. 수술 중에 팔꿈치가 자꾸 들리는 미세한 습관이 있는데 이게 통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절대 모를 그런 디테일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코치가 그냥 문제점만 콕콕 찝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코치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또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코칭의 효과요?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완디 박사는
코치의 피드백을 꾸준히 받으면서 수술 후에 생기는 합병증 발생률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칭은 아주 강력하고 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는 다시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코칭이라는 게 수술실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임원 코치한테 회의 녹음본에 대한 피드백도 받았는데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회의 시간의 70% 이상을 혼자서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코치는 그냥 지적만 한 게 아니라 회의를 질문으로 시작해보라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사랑 코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교사는 보통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지만 코치는요, 실제 수행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쭉 함께 걸어주는 안내자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코치라는 건 바로 이런 사람인 겁니다. 내가 스스로 볼 수 없는 내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도록 도와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전 과정을 함께 걸어주는 외부의 눈인 셈이죠. 결국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줄 그 외부의 눈,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